자, 이번 비디오에서는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그 인퍼링, 추론하는 응용 분야에서 사용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과 그리고 어떤 면에 신경 써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퍼링입니다. 자, 우선은 그 대상을 제품 리뷰나 그 뉴스 기사에서 우리가 감정 또는 주제를 그 추론해내는 그러한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API를 사용하기 위한 패키지와 그리고 또 헬퍼 함수를 실행시키고요. 자, 예제로서 이와 같은 리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침실을 위한 멋진 램프가 필요했고 이 램프는 추가 저장 공간이 있고 가격대가 너무 높지 않았습니다. 빨리 받았습니다. 등등등 이런 내용이네요. 좋은 회사인 것 약간 좀 긍정적인 느낌이 나네요. 어쨌든 이 리뷰를 저는 읽기 귀찮아서 아주 간단하게 지금 읽다 말았고요. 하지만 이것으로부터 그 감정을 추출해내는 방법을 한번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으로 한번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의 백티브로 구분된 다음 제품 리뷰의 감정은 무엇입니까? 라는 거고, 리뷰 텍스트에 조금 전에 입력한 이 램프 리뷰 텍스트를 여기에 포함시키도록 요 F 스트링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프롬프트를 get completion이라는 헬퍼 함수에 넣어서 response를 받아서 출력을 해봅니다. 결과가 이렇습니다.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죠. 그런데 보통 이렇게 문장으로 꼭 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좀 더 우리가 단어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중 한 단어로 대답하라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더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 딱 나오네요. 그죠? 자,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또 필요한 경우가 있겠죠. 다음 리뷰 작성자가 표현하고 있는 감정의 목록을 한번 확인하는 과정. 그리고 목록에는 5개 이하의 항목을 포함하라고 그러고 쉼표로 구분된 단어 목록으로 답변 형식을 지정하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5개의 그 항목으로 만족, 감사, 빠른, 친절, 편리. 잘 나오네요. 그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그 감정을 나타내는 5개의 단어가 정확하게 추출돼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는 때때로 이 리뷰어가 말하자면 표현하는 것이 어떤 분노인지 아닌지만 알아야 될 필요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작성자가 분노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리뷰는 3개의 백틱으로 구분되어 있고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아니요. 당연히 긍정적이니까 분노 표출이 없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같은 그 감정 리뷰를 그냥 감정만 판단할 게 아니라 판단된 거를 해당 부서에 전달하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목록 작성 또는 JSON 포맷으로 한번 작성하는 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즉 이런 프롬프트가 또 적절해 보이지 않을까요? 검토 텍스트에서 다음 항목을 식별합니다. 리뷰어가 구매한 아이템이 뭔지, 그리고 아이템을 만든 회사가 누구인지. 그래서 리뷰는 3개의 백틱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그리고 항목, 브랜드를 키로 사용하는 응답을 JSON 개체로 형식화해서 달라고 하죠. 정보가 없으면 unknown이라는 값을 사용하라고, 그리고 응답 가능한 한 짧게 하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했더니 JSON 포맷으로 항목은 램프였고 브랜드는 루미나 브랜드를 말하자면 지금 리뷰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주네요. 자, 그리고 또한 앞에서 했던 그 감정 분석과 함께 이와 같은 핵심 내용을 추출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검토 텍스트에서 다음 항목을 식별합니다.
감정은 긍정적 또는 부정적이라고 하고, 리뷰어가 분노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참 또는 거짓으로만 답하고, 리뷰어가 구매한 아이템이 뭔지, 아이템을 만든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그 내용을 이런 식으로 또 정리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리뷰는 3개의 백틱으로 구분됩니다. 여기에 리뷰 3개의 백틱으로 구분해놨죠. 감정, 분노, 아이템 및 브랜드를 키로 사용해서 응답을 JSON 개체로 형식화해달라고 그러고, 정보가 없으면 unknown이라고 하고, 응답을 가능한 한 짧게 분노 값을 bool 형식으로 true, false로 달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잘 리스폰스 하네요. 감정은 긍정적, 분노는 false, 없다는 얘기고요. 아이템은 램프고요. 브랜드는 루미나. 자, 우리가 원하는 정확한 그러한 그 제품과 회사와 분노 여부와 감정을 정확하게 추출하는 이러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으로 완성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주제를 추출하는 그러한 그 프롬프트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좀 복잡한 뉴스인데요. 굉장히 길어요. 최근 정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공공부문 직원들에게 자신이 근무하는 부서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나사가 가장 인기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만족은 95%인 부서였습니다. 등등등 이런 내용들이 그 뉴스에 나왔네요. 그래서 이 뉴스로부터 5개의 주제를 추출해 달라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즉 앞에서 했던 것과 비슷하게 3개의 백틱으로 구분된 다음 텍스트 여기 있죠. 그걸 5개의 주제를 결정해 달라고 하고요. 각 항목은 한두 단어 정도로만 만들려고 그러고, 응답을 쉼표로 구분해서 항목 목록을 형식화해 달라고 한번 요청해 볼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네요. 즉 5가지가 나사, 만족도, 존 스미스 주제가 그러니까 핵심 주제죠. 두 사람이 그 주요 인물이 있나 봐요. 그리고 기관도 나사하고 사회보장국이 중요한 거고, 만족도 조사니까. 자, 이거를 사실은 좀 더 활용을,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활용하기 위해서 요거를 이거는 뭐죠? 문자열 오브젝트에, 스트링 오브젝트에 지원되는 메소드입니다. 스플리트. 즉 이 문자열로 쭉 나와 있을 때 그거를 세퍼레이터는 콤마로 해가지고서 이거를 항목으로, 리스트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자, 했더니 어떻게 해요? 요걸 나사, 만족도, 존 스미스, 톰 존슨, 사회보장국이 딱딱 분리돼서 이렇게 하나의 엘리멘트로 정리돼서 나오죠. 자, 그런데 사실은 이런 걸 할 필요도 없이 아예 그렇게 해달라고 해도 돼요. 지금 보세요. 3개의 백틱으로 구분된 다음 텍스트에서 논의되고 있는 5개의 주제를 결정합니다. 각 항목은 한두 단어, 아까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응답을 쉼표로 구분된 리스트로 형식화. 여기서의 리스트는 이제 파이썬 리스트겠죠? 아마 파이썬이라고 쓰지 않았지만 알 것 같아요. 텍스트 샘플은 이렇습니다. 해서 실행을 했더니 그냥 목록으로 만드네요. 이거를 파이썬으로 한번 해볼까요? 파이썬 리스트로 형식화하세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니까 좀 더 명확하게 알아듣네요. 그러니까 파이썬에서는 이 대괄호로 목록을 만들고요. 리스트를 만들고요. 그 리스트 안에 들어오는 그 문자열들은 이게 쿼테이션으로 해서 쉼표로 구분해서 정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요 나사, 지방정부, 엔지니어링, 이거는 우리가 요런 것이 나왔다고, 지금 요거는 여기서 나왔으니까 사실은 요거를 그냥 써도 되긴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관심 있는 항목들을 이렇게 목록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나사에 관한 것, 그리고 지방정부에 관한 것, 그리고 엔지니어링에 관한 것, 직원 만족도에 관한 것, 연방정부에 관한 것, 요런 거에 관심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 다음에 요 리스트를 우리가 말하자면은 가지고서 해당하는 스토리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말하자면 관심 있는 분야가 몇 개가 있는데 그 관심 있는 분야가 뉴스에 떴는지 안 떴는지,
확인을 자동적으로 할 수 있으면 참 좋잖아요. 그런 응용을 지금 하나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제목에서 보듯이 make a news alert for certain topic, 특정 토픽에 대해서 이런 뉴스 경고를 만들어주는, 뉴스에서 떴다, 뉴스가 발생했다라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5가지 주제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이럴 거면 코딩이, 그러니까 프롬프팅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음 주제 목록의 각 항목이 3개의 백으로 구분된 텍스트 주제, 여기 있죠. 어디죠? 스토리죠. 그리고 각 주제에 대해서 0 또는 1 목록으로 답변을 제공하는데, 다음과 같은 형태로 항목이 0 또는 1인데 주제 목록을 요걸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목록을 줄 때는 이게 목록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거는 그 파이썬 그 코드잖아요. 그러니까 파이썬의 한 형식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의 문자열로 만들어 주는 게 사실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join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 토픽 리스트의 목록을 하나의 문자열로 쭉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아마 요거를 그대로 한번 여기다가 한번 요 다음 줄에다가 한번 제가 join 토픽 리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Ctrl C, Ctrl V. 잘못 썼네요. 이 부분 join Ctrl C. 목록 점 join이죠. 주제 목록 토픽 리스트 C. 이게 조금, 이 문법이 조금 제가 헷갈리는데, 조인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topic list join. 이거는 리스트 파이썬이고, 요거는 조금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파이썬 문법을 조금 착각을 했어요. 이거는 그냥 그 파이썬에서 제공되는 이런 함수가 있네요, 진짜. 여기 앞에 string이 있고, 이 string 다음에 join이 오면은 이 목록의 값들을 요 string을 구분자료에서 연결해 주는 건데, 제가 요거를 그대로 가져왔어야 되는데, 요 부분을 안 가져와서 잘못해서 실수를 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해볼게요. 즉, 그 코마로 해가지고 이 토픽 리스트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다 하나의 문자열로 만들어주는 이러한 그 파이썬 코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나사 지방정부 엔지니어링 직원 만족도 연방정부가 말하자면 하나의 줄로 이렇게 한 문자열로 쭉 된 겁니다. 그래서 주제 목록에다가 이 그 리스트에 있는 이 내용들을 쭉 넣어서 우리 작업을 한 거고, 그래서 그 주제 하나하나마다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한번 봅시다. 결과를 봤더니 잘 되네요. 그죠? 나사가 있고요. 여기 스토리에 나사에 관한 내용이고요. 직원 만족도에 관한 내용이고요. 연방 정부에 관한 내용이고요. 엔지니어링과 지방 정부 얘기는 없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해당 뉴스가 떴는지 안 떴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뭐 코딩을 조금 하면은 이 그 나사에 관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나사가 1이면은 이거 하자면 정보가 뜨도록 요걸 한번 또 요 조금 전에 요 내용을 다시 한번, 잠깐만요. 요 항목이 없어야 될 텐데 이 항목이 있어서 그런 것 같네요. 리스폰스에 리스폰스를 줄바꿈, 리스폰스가 여기까지만 나와야 되는데 항목이 있어서 지금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오케이. 이 항목이 없으면 좋겠는데. 잠깐만요. 에디트, 인서트 하고요. 다시 약간 좀 조합을 좀 해볼게요. 왜냐하면은 요 내용이어야 되는데, 리스폰스. 여기까지 나왔을 경우인데, Ctrl C, 더블 코테이션이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이상하네요. 잠깐만요. 여기에 빈 공백이 하나씩 있군요. 빈 공백이. 이것도 이상한데요. 잠깐 디버깅 좀 할게요. 자, 아까 뭐가 잘못됐었는지 리스폰스가 좀 이상하게 나와서 그랬던데요. 그러니까 리스폰스가 나사는 1, 뭐 지방정부 0, 엔지니어링 0, 그리고 직업 만족도 1, 연방 정부일 때 만약에 나사에 1이라는 값이 나왔는지 확인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코드를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돌려서 만약에 우리가 연결만 해 놓을 수 있다면 이와 같이 alert 그 경고창이 뜨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New NASA 스토리가 나왔다. 라면서 다시 기사를 좀 본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렇게 코딩을 통해서 그 자동적으로 뉴스 기사를 분석해서 내가 원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왔는지 그리고 그게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까지도 우리가 그 자동적으로 그 리스폰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한번 해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